지금 베를린으로 가는 기차 안입니다. 역사 덕후로서 베를린으로 가는 발걸음은 그리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오늘은 베를린 장벽 스페셜입니다. 오랫동안 분단 국가였지만 멋지게 통일된 부러운 베를린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여기는 유대인 추모공원 홀로코스트 메모리얼입니다. 독일은 전후 재판과 아직까지도 계속 찾아내 법정에 세우는 나치 조력자들에 대한 단호한 태도가 본받을 만합니다. 엄청난 유대인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공원을 베를린 한가운데, 그것도 독일의 상징인 브란덴부르크 문 바로 앞에 마련해 두었습니다. 2,711개의 키가 다른 검은 시멘트 기둥, 무릎 높이에서부터 키로 훌쩍 넘는 크기까지 다양합니다. 제게는 관짝의 느낌이었고 공동묘지 혹은 비석 느낌이라고 합니다. 지나간 과거를 인정하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사죄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해가 뜨는 새벽에 찾아가서 더 썰렁하고 더 슬프게 느껴졌어요. 유대인 추모로 의미 있는 또 한 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작은 걸림돌, 슈톨퍼슈타인입니다. 스톨펀이 걸려서 비틀거리다라는 뜻과 슈타인이 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 한 돌, 이런 뜻이 되겠죠. 유럽의 여러 나라에 찾아볼 수 있는 가로, 세로 10cm 정도 되는 작은 금속판입니다. 집 앞에 길 바닥에 박혀 있습니다. 이것은 그 금속판에 써 있는 이름의 인물이 살았던 집 문 앞 바닥에 설치되어 있으며, 거기에는 그 사람이 끌려간 날, 수용소의 이름, 그리고 죽은 날과 장소까지 적혀 있습니다. 자, 이 사진에 있는 슈토퍼슈타인의 경우 자크 스트로크 씨가 1942년 10월 9일에 체포되어서 포트 브랜동크라는 수용소에 끌려갔으며 1943년 3월 15일에 내셔널 슈팅 레인지라는 곳에서 처형당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And this is, you can find the same stone everywhere in Europe, not only in Brussels. You have them in Paris, in Amsterdam, in Rotterdam, in many. It's a tribute to the Jewish or the resistance that has been arrested during the Second World War. And so you have the name of the person that was living. This person was living here, and you had the name of the person and the dates. 유럽 여행하실 때 바닥 이런 것을 보시면 이제는 무슨 뜻인지 아시고 예전처럼 그냥 휙 지나칠 수 없겠죠. 이렇게 문의 옆쪽으로 지금 보이시는 옆으로 좀 들어가고 있어요. 관광객들을 피하기 위해서 6시 50분에 해가 뜰 때 얼른 촬영하려고 아침 일찍 왔어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브란덴부르크 문입니다. 1871년 프로이센과 프랑스 전쟁 때 프로이센군이 브란덴부르크 문에서 개선식을 하면서 독일 통일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고,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독일의 재통일 또한 브란덴부르크 문이 배경으로 되어 있는 아주 의미심장한 건물이죠. 저는 베를린 장벽의 흔적을 찾아서 가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가 냉전의 시대로 돌입하고 그 가운데에 서 있던 독일과 그 수도 베를린 역시 둘로 나뉘게 되었죠.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칼로 자른 것처럼 나뉜 것과는 다르게 수도인 베를린시는 동독의 한 가운데에 있었어요. 여기 지도에서 왼쪽 파란 부분이 미국과 서방 국가가 지지하는 서독이고, 오른쪽 빨간 부분이 소련이 지지하던 공산 동독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독 한가운데 저 노란 부분이 바로 베를린입니다. 서울이 북한 한가운데에 있었다고 이해하시는 게 빠를 겁니다. 이것은 베를린 지도로 도시를 서베를린으로 미국과 서방 국가가 장악하고 동베를린은 소련이 장악했죠. 그 어떤 쪽도 수도 베를린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동서베를린의 교류가 자유로워서 서베를린에 살면서 동베를린으로 일하러 가고 출근하고 집에 오고 하는 것이 가능했죠. 그런데 동서독 양쪽에 별개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점점 왕래가 힘들어지더니 동독은 일방적으로 베를린 장벽을 세워 통행을 막았습니다. 냉전과 독일 분단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구조물이었죠. 1961년 8월 13일에 동독이
축조했으며 1989년 11월 9일에 동서베를린의 시민들에 의해서 붕괴되었습니다. 장벽이 남아있어요. 진짜 옛날 그대로 장벽. 높지도 않았어. 나보다 키 한 2배 정도? 두께도 두껍지도 않았어. 여기로 아무도 못 넘었다는. 실제 장벽을 떼서 갖다 놨네요. 너무나 비극이죠. 우리나라 못지않게 동서베를린도 비극을 겪었다 합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자 세계 그래피티 아티스트들이 예전에 군인들이 점령했던 지역으로 몰려와서 벽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베를린의 이스트 사이드 갤러리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벽화 그래피티 야외 갤러리라 할 수 있겠죠. 엄청난 그래피티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이 그래피티가 아마도 장벽에 그려진 벽화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소련 아티스트 드미트리 블루베리 1991년에 그린 작품으로 제목은 형제의 키스 정도로 번역됩니다. 키스를 나누는 사람 중 왼쪽 사람은 당시 소련의 공산당 서기장이었던 브레즈네프이고 오른쪽은 당시 동독의 최고 권력자 호네커입니다. 동독 건립 30주년을 맞아 1979년에 찍힌 사진의 재구성이라 합니다. 여기는 체크포인트 찰리입니다. 냉전 시절 옛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의 경계에 있던 연합군과 소련군의 가장 유명했던 검문소입니다. 이곳은 연합군 3군 중에 미 육군이 관할했고 찰리는 나토의 음성 기호로 A는 알파, B는 브라보, C는 찰리로 쓰인 것으로 특별히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체크포인트 C 그런 셈이죠. 저는 지금 베를린 국가의회 의사당으로 가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꼭 가봐야 할 곳이 의외로 국가의회 의사당이라니 아이러니하죠.
이곳은 미리 예약을 해야 하고 하루 입장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미리 예약하시기를 강추드립니다. 예약 시간에 맞춰서 입장,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갑니다. 여기가 유명한 이유는 전면이 유리로 둘러싸인 돔이 맨 꼭대기에 있고 기술 혁신을 담은 근대성의 상징이자 개방성을 담은 민주주의의 상징이기 때문이라 합니다. 여기는 고소공포증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힘들 수 있겠네요. 난간이 유리고 밑이 훤히 다 보여서 조금 다리가 후들후들. 맨 꼭대기에서는 베를린 전경을 360도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돔에서 본 의회 회의장을 내려다보는 것도 가능하답니다. 회의장보다 방문객이 오가는 시민들이 올라올 수 있는 돔이 더 윗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국민이 정부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해요. 저 꼭대기에는 카페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아하게 조식이나 해피아워도 가능한데 미리미리 예약하셔야 합니다. 저는 비가 오고 너무 추워서 일찍 내려왔답니다. 그럼 저는 베를린시가 한눈에 보이는 의사당 돔에서 이번 에피소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